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책 가지고서 독서 토의했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책과 관련하여서 그 책을 안녕하세요.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주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쓰자고 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자기가 정한 주제에 맞는 글을 썼는지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라는 책에 흩어져 있는 자료 중에서 필요한 자료만을 뽑아서 자기가 재구성해서 자기의 말로 바꿔 써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만난 적이 있나요? 라는 책 자료를 자기가 충분히 잘 활용했는지가 두 번째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 외에 자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던가 다른 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조사해서 한다던가 그래서 더 글을 더 풍성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특별하게 이번 주 그 글쓰기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이야 당연히 이제 우리 늘상 하는 얘기지 글로서 기본적으로 그 주제가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전달되어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뭐 문단 구성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표현이 올바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발표하고 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2는 어디로 보냈어? 잠시만요.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준이하고 지속 1 중에서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발표할까? 그럼 준이가 1등으로 발표하고 지속 1이 그 다음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착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이가 읽고 그 다음에 지속 1, 지속 2, 하진 순으로 우리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 속한 하나의 생물이고 우리는 다른 생물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한다. 한 생물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생태계는 무너지고 생물의 생존은 힘들어지게 된다. 좀만 천천히 읽자. 하지만, 하지만 현재 지금의 인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는커녕 생태계 파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인간 때문에 수많은 생물들은 매해마다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멸종하는 종류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다. 특히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나 가축들에 비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물체에 다치고 피를 흘린다. 우리 인간은 자연에 속하는 생물이지만 인간은 반대로 자연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인간은 지금 매우 흥분한 코끼리와 같다. 코끼리는 흥분하고 화가 나게 되면 앞만 보여 모든 식물들과 생명체를 짓밟아 버린다. 화난 코끼리는 또 다른 코끼리 아니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인간이 바로 그렇다. 인간은 현재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인간이란 종의 진화를 위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은 가축화가 되지 않은 동물 또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의미한다. 이런 동물들은 자연에서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과는 완전하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야생동물과 공존해야 할까? 야생동물과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생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피해를 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그렇지 않다. 야생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경계를 두는 것이고,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 인간의 농작물을 먹는 것뿐이다. 야생동물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야생동물과 공존한다는 것은 힘들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 모두, 우리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오는 사회체계 아래에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왔다. 이런 야생동물은 또 그 밖에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필연적이다. 언젠가는 야생동물과 공존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런 사고방식, 고정관념을 깨고 야생동물에게 다가가 주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인간과 야생동물은 서로 피해 없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야생동물을 쉽게 볼 수 있다. 비둘기, 다람쥐, 고라니와 같은 동물들도 모두 다 야생동물이다. 우리는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도시에 가도 야생동물은 어디에나 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와 야생동물의 공존은 필연적이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야생동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야생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라니, 두더지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을 파괴한다고 이런 동물들에 대해 국가에 청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와 농작물을 파괴하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린 인간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자신의 영역을 하늘서 헐고 있었다. 있는데 갑자기 굴착기, 포크레인과 같은 물체들이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더니 그것을 높은 건물들로 채워버렸다. 하지만 그곳은 자신이 살고 있던 서식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은 도시 마을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 자신들의 먹이가 있으니 먹은 것뿐이다. 과연 이런 사태를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누구 하나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사태에서는 줄 모두가 피해자이다. 진정 가해자는 이런 사건을 초래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야생동물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우리는 자연에 속하는 하나의 종이다. 자연을 이루는 생명은 우리뿐만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간만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물들을 위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야생동물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존중해 주어야 한다. 우리 인간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연과 그에 따른 야생동물들은 필수적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원. 일단은 서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되게 잘 쓴 것 같고요. 이쪽의 부분을 잘 써가지고 뒤쪽 거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농작물 피해 이런 거는 어떤 한 명도 가해자가 아니다고 둘 다 피해자라는 이 책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쓴 것 같아요. 덕투. 어, 일단은 뭐, 비유 같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코끼리,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코끼리 얘기나, 뭐, 그런 얘기처럼 살짝 그런 비유 얘기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진. 되게 그 주제랑 맞게 쓴 것 같아요, 골른. 그리고 야생동물이랑 인간이 공존해야 할 방법이 같아요. 끝. 하진아, 왜 말하는 도중에 네가 마이크를 꺼? 자, 지금 보면 준이가 글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칭찬할 것부터 그럼 먼저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2가 칭찬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간이 매우 흥분한 코끼리 같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지. 준이가 이 표현을 스스로 생각해낸 표현이 아니면 다른 글에서 있던 표현을 보고서 감탄해서 가져온 거야. 생각해낸 표현이. 이렇게 준이가 이 표현을 생각했다면 앞으로 이 표현을 쌤이 갖다 써야 되겠네. 훔쳐다가. 아주 이렇게 좋은 표현들 잘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선생님 생각은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프로, 프로 작가가 되어서 돈 받고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남의 표현 함부로 갖다 쓰면 그것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창작해서 좋은 표현을 쓰는 거가 최고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이 잘 써놓은 표현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갖다 쓰는 것도 선생님은 뭐 학생들에게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이제 뭐 사람들마다 판단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도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지금 뒤에 이제 표현 쓰고 있고 그런 부분 좋은 부분들이고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 부분, 서론 부분들. 내가 앞으로 이런 얘기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그다음 여기 본론 부분들 쭉 썼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마치는 말 해가지고 끝내는 말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 가장 글의 기본적인 구성인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이루어서 글을 짜임새 있게 쓴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뭐 나름 그 충실하게 글을 쓴 점들 이런 점들도 크게 칭찬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욕을 딥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을 엄청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야, 총 맞을 준비해. 여러 심사위원들이 이 글이 정말 제목에 맞게 훌륭한 글이라고 그랬는데 제목에는 뭐라고 돼 있어? 방법. 방법을 했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근데 과연 준이의 글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이 잘 나왔어? 지석원, 지석토, 하진이 이 글을 읽어보니까 야생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공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공존하는 방법이 나왔어? 뭘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존하는 방법보다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까닭, 이유, 공존해야 합니다라는 준이의 주장, 이런 부분들이 더 열심히 나타난 거지. 그런 점에서 방법이라고 했는데 정작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별로 없었다는 점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야생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쇼에서 이 주제는 굳이 말하면 문제 해결형 논술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렇게 된다, 둘째 이렇게 된다, 셋째 이렇게 된다. 이른바 솔루션,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네가 제시하는 글을 썼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 글은 너는 오히려 야생동물과 인간은 공존해야 하는가? 인간은 야생동물과 공존하기에 노력해야 하는가? 찬성. 야생동물과 인간은 공존하기에 노력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라고 너가 찬반 논술의 성격에 더 맞는 글을 열심히 썼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네가 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글의 성격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지. 준이 알겠니? 네. 자, 두 번째. 지금 준이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준이가 글을 충분히 썼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기도 중간에 저기 했어. 자기도 중간에 뭐라고 하던데 뭐 네, 계속 저 좀 더, 뭐 좀 더 계속 위에, 한 좀 더.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디? 네, 조금 더 위에요. 여기. 아니, 좀 아래요. 아래, 네. 우리는 평소에도 거기. 계속 말하지 마. 이라고 자기가 이제 자기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강조해야 되는 경우에. 강조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정도의 글 안에서 과연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준이가 글을 쓸 때 이른바 개요짝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뭘 배치하고 그다음에 뭘 쓰고 그다음에 뭘 쓰고 이렇게 전적인 계획하에서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 써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일단 준이가 엄청난 실력으로 글을 막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생각이 흐름대로 그 글들을 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쭉쭉 진행되지 아니하고 맴돌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에서 이 글들을 과감하게 좀 쳐낼 필요가 있겠다. 반복되는 얘기는 더 쳐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준이 글이 힘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우리가 글이 처진다 그래. 느슨해진다고 그래. 지루해진다고 그래. 그래서 좀 선생님이 처진다, 느슨해진다, 지루하다. 이거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강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가끔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 좀 힘든 게 뭐냐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준이 뭐? 지석이 뭐? 우리 도덕 선생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 힘든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라리 뭘 얘기하는지 깔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을 우리 준이가 좀 주의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문단이 이렇게 뭐 하나의 이야기가 문단을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어.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같아도 자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 짜장면과 짬뽕이면 당연히 다른 것을 줘야 돼. 근데 똑같은 짜장면이라도 하더라도 너무 양이 많으면 그릇에 넘칠 것 같으면 한 그릇에 담지 말고 두 그릇, 세 그릇으로 나눠줘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정도 쓰는 거가 한 가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단 문장 자체가 한 네다섯 문장 넘지 않게. 어디 갔어? 오, 준이가 내가 쏜 총에 맞고 사망한 줄 알았어. 깜짝 아니, 놀랐네. 아니요. 실수로 나가줬어요. 아유, 준이 선생님 얘기가 아주 그냥 너무 듣기 싫어갖고 이제 나갔구나. 아니에요. 그, 아, 주문, 그걸 켰는데 실수로 아유, 링크를 다시 한번 그래. 눌러가지고, 그거에서 준이야, 나가기를 눌렀는데, 준이야, 그게 나가줬어요. 선생님이 농담한 거였고 뭘 또 이렇게 화들짝 놀라갖고 막 부정을 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뭔 얘기다? 문단 구별을 좀 이렇게 네다섯 문장, 다섯섯 문장 넘지 않도록 이렇게 끊어줬으면 오히려 이른바 그 가독성이라고 그래. 읽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의해줬, 그런 점도 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너무 뭐하다는 얘기야? 이만큼, 길어요. 이만큼. 너무 길어서 보는 순간 이렇게 숨 막혀. 답답해. 그나마 이제 문단 구별을 해줘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심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우리 뭐야, 이것도 그리고 받고 하진이는 어디로 보냈어? 아니면 아직 못 보냈어? 제가 아직 못 보냈는데, 음, 그 어, 카톡 아이디 추가에 카톡 그 친구 추가에 아이디 추가가 있어. 거기에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번호 추가 말고 아이디 추가라는 게 있어. 아이디 추가. 네. 아이디 추가에 그 채팅창에 써준 7070 SUMBE를 치고 추가를 누르면 쌤 카톡과 연결될 거야, 아마. 네, 그 채팅에 있나요? 아? 아, 친구 추가해. 아니면 지석투가 선생님하고 연결해 줄래? 가라윤지석. 잠깐만. 잠시만요. 얘가 왜 못 들어오지? 저 됐어요. 음, 저 이제 보내면 된다요? 우리 친구 하나가 더 있었구나. 우리 친구 하나 더 있었구나. 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우리 지난주에 은민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었지. 네, 여기엔 안 들어왔고, 그 어, 토요일 날 쪽엔. 이요? 아, 맞다. 그렇지. 맞다, 맞다. 얘 토요일 날 들어오는 친구지? 네, 저희랑 같은 학교예요. 맞다, 맞다, 맞다. 저랑 같은 반이에요. 쌤이 지금 착각했어. 그 친구가 갑자기 무슨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미안해, 잠깐만. 오은민도 이제 하잖아. 고민? 쌤이 깜짝 놀랐어. 착각했어. 자, 지성원 글 읽고 역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성원 읽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우리가 친숙한 반려동물과는 전혀 다른 생물이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생활에 적응해 우리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야생동물은 야생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서 서식한다. 문제는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는 깔과 도로를 깔고 나무를 베어 산책로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야생동물을 보면 구조를 해준다.
피해를 입히고 구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이다. 이곳이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물론 구조센터가 아닌 개개인도 야생동물을 구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잘못된 구조를 해 오히려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동족과 생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을 올바르게 구조하려, 응? 야생동물을 올바르게 구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섣부른 구조는 구조가 아닌 납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고라니는 새끼를 한 번에 서너 마리 정도 낳는다. 그리고 새끼들을 따로 떼어 숨겨놓고는 어미가 찾아다니며 먹이를 준다. 한 장소에 모여 있다가 포식자에게 들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즉, 이러한 고라니의 특성을 모르고 구조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아무 문제 없는 새끼와 어미를 떼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야생동물이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도로 주변에 있거나 주위에 천적이 있거나 심한 상처를 입는 등 위분 등 위험한 상태가 아닌 이상 장기간 관찰을 해야 한다. 만약 그곳이 안전한 장소이고 장기간 관찰했을 때 어미로 보이는 동물이 나타났고 주위에 개나 고양이 같은 천적이 없으면 그 동물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도 좋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구조를 고민해봐야 한다. 특히 도로 같은 아주 위험한 장소에 있거나 주위에 천적이 있다면 구조가 시급하다. 그렇다면 야생동물을 구조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서 말한 구조센터나 다른 관련 기관에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물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은 다르기에 구조센터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허위사실이나 잘못된 정보가 많기에 섣불리 따라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은 종에 따라 성숙도에 따라 구조, 보호 방법이 많이 차이 난다. 예를 들면 완전히 큰 수달은 거의 완벽한 방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새끼 수달은 방수 능력이 오히려 약하다. 그것을 모르고 새끼 수달을 구조한 사람이 수달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 차가운 물을 넣어줬다가 물이 쏟아져 새끼 수달이 저체온 쪽으로 폐사한 사건이 있었다. 처럼 야생동물 구조는 정말 까다롭다. 그렇게 야생동물에 관련된 전문 지식과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동물을 구조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동물의 건강을 더 자세히 파악한다. 동물이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으니 중요하다. 역시 야생동물을 개인이 보호하는 것은 그 동물의 특성을 잘 모른다면 힘들고 동물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좋지 않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이다. 동물병원이 야생동물의 치료에 적합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즉, 최선의 방법은 구조 시 동물의 상태, 현재 동물의 상태, 구조한 위치 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동물을 보호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쓰다듬거나 이름을 지어 부르는 등 흔히 말하는 정을 주면 안 된다. 만약 그러한 접촉이 지속되면 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각인이란 야생동물이 인간을 동족이나 어미로 보고 따르게 되는 형상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신체적 장애가 없더라도 야생에 돌아가기 어려워 낙사를 진행하거나 좁은 계류 공간에서 교육동물로 평생을 지내야 한다. 동물을 보호하려는 감정은 좋지만 오히려 너무 친하게 대하면 동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야생동물들은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도 금방 도망쳐버려 일반인들은 돕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마주할 일조차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런 동물들이 위험에 빠진다면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그래도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면 첫째, 장기간 주위를 관찰하는 위협이 없는지 살피고 둘째,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연락해 조언을 구하고 셋째, 구조를 하면 너무 오래 데리고 있으면 정을 주지 않는다. 결국은 야생동물을 만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야생동물에게 대해 많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들을 성가신 존재로 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야생동물이 없으면 결국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야생동물과 공존해야 하는 아주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투. 되게 뭐냐 그거를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다시 조합해서 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준이. 저도 진짜 지솔가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어 그래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막 95% 정도를 이 전체 글에서 잘 진짜 나타냈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나 그런 것도 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진. 저도 마찬가지로 그 책에 있는 자료를 잘 참고해서 쓴 것 같아요. 자, 지석원이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석원 글을 보면서 야, 지석원은 방탄조끼가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끝에 읽으면서 아, 지석원도 방탄조끼가 아주 튼튼한 건 아니지만 방탄조끼가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석원도 일단 보면 이 처음 부분 그다음에 가운데에서 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상 깊은 마무리까지 하고 있는 점에서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좋은 그런 짜임새를 갖추고 쓴 점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 구조 올바른 구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실제로 올바르게 구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책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아주 이렇게 뛰어난 그런 부분들입니다. 빼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여러분들하고 이런 연습을 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글 쓰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글 쓰는 원리가 주제를 정하고 자료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재구성해서 글을 쓰면 된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의 글이.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개성을 입히려면 여러분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이라던가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넣으면 그럼 이제 더 그 개성 넘치는 그런 글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 어떤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습하는 거고 지석이가 그런 점에서 이제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석이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여기를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 응? 왜 여기 아쉬울까, 선생님이? 아쉬울 게 없어? 어, 자, 제목이 뭐야? 야생동물의 올바른, 어? 결론에서 정리를 안 해준 건가요? 정, 결론에서 정, 정리해줬지. 올바른 해줬어. 구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리해줬지. 아닌데 정리해줬다고. 마무리가 아쉬운 거예요, 그럼? 뭐지? 여기 여기가 아쉽다니까. 이 빨간 것이 한 이 부분이 아쉽다니까. 왜 아쉬운 거야? 준이 왜? 종전해야 되는 방법이잖아요. 아,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야생동물과 공존해야 하는 가장 많은 이유라고. 어. 지금 지석 원이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차라리 아까 준이가 쓴 글의 마무리라면 참 좋은 마무리라고 선생님이 칭찬했을 거야. 근데 너는 지금 구조, 넌 지금 이게 그 뭐야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가 착한 마음, 도와주려는 마음만 갖고는 안 돼. 거기다 플러스 올바로, 제대로, 똑바로 도와줘야 돼. 이거를 지금 그 지석이는 강조하겠다는 얘기야. 읽으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런 점에서 지석 의원이 여기서 이것도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원래 네가 그려둔 글은 거기다 플러스 한 단계 더 도약된 단계야. 그 때문에 여기서의 그 마무리도 뭐 이런 거지. 아까 네가 뭐 구조가 잘못하면 납치가 될 수 있다. 뭐야 그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요즘 장애인들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뭐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가서 팔을 붙잡고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서 그가 원하는 내용대로 해줄 때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제대로 돕는 거다. 야생동물 구조도 함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할 거다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너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얘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그래서 자,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쓰다가 아, 그렇다면, 이러면서 써가지고. 어, 그렇다면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야. 여기 부분도 야생동물 구조센터고 구조센터는 개개인도 구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 부분에서는 요 앞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오히려 너가 왜 그 구조를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쓴 거지. 이 주제에 맞춰서. 이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이 뭔지 정의도 내리고, 야생동물의 어떤 구조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왜 올바른 구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좋고, 다만 이제 아까도 그 준이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요거 문단 구별, 어? 문단 구별 너무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이 정도 되면 한 두 문단으로 뭐 해주는 게 잘라주는 게 조금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단들이 전반적으로 문단 구별을 그래도 하고 있는 점은 좋은 점이에요. 근데 요 문단 구별 이 문단도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만큼이 한 문단이라는 얘기예요. 한 문단 치고 너무 뭐해? 길다고 호흡이. 이러 이 호흡을 좀 더 두세 개로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점 주의했으면 좋겠고, 뭐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아주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좋았다고 얘기하느냐면 섣불리 따져서 구조 방법이 많이 차이 난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뭔데? 근데 이럴 때 이제 구체적인 이런 뭐야? 사례를 들어주면, 이래서 뭐 제대로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 이렇게 적절하게 예를 들어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글을 잘 쓴, 칭찬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칭찬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수고 많았고, 그 다음에 지속 2, 글 읽고, 할게요. 지속 2 발표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이란 가축화가 되지 않은 동물이나 한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은 동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야생동물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야생동물들이 지닌 가치는 미적 가치, 휴양적 가치, 생태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과학적 가치, 상업적 가치 등이 있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이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첫 번째 위험, 도로. 도로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로드킬의 수도 매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야생동물 로드킬 수는 21,400마리, 즉 하루에 약 59마리가 로드킬을 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드킬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동물의 잘못으로 생각하지만 이 도로는 과거에 동물들의 영역이었던 산이나 숲 등을 숲 등 가운데에 지어놓은 벽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벽을 강제로 넘으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로드킬인 것이다. 이러한 도로와 자동차는 야생동물을 위협함과 동시에 죽음의 끝으로 내몰는 주범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두 번째 위험, 유리창. 야생동물 중 새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사고는 음, 음, 진사고는 전자인 로드킬에 비하면 수도 없이 많다. 새들의 눈은 빠른 속도로 날면서 유리창을 구별할 정도로 좋지 않기에 유리창을 빈 공항으로 생각하며 부딪히게 되는 사고이다. 1년에 약 800만 마리의 새가 이 사고를 겪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일은 최근 고층 빌딩의 증가와 건물 외벽 유리창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고 또한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새들은 여러 높이에서 난다. 그중 보통 새들이 많이 나는 높이는 약 100m부터 약 1000m 정도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 새들의 분포도는 고도가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그렇게 점점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을 지어가고 있는 한국의 새들은 유리에 부딪히는 빈도가 전과 비해서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위험,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들은 각자만의 서식지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인간들의 개발량이 증가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대량으로 파괴되어 버렸다. 대표적인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산림은 1961년부터 2018년까지 4,470km 제곱이 훼손되었다. 이 크기는 서울특별시 넓이의 7.4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면적인 것이다. 가면 갈수록 산림의 해송량 또한 증가하고 그리하여 호랑이, 표범 등의 동물들이 멸종 직전의 위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습지, 갯벌, 강 등 많은 서식지들이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파괴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 야생동물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로 건설, 건물 건설, 자연 파괴 등은 인간들을 금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므로 이런 당연한 것들은 야생동물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것은 현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다. 자, 수고했습니다. 박준희부터. 일단 지석이가 그 책에 나온 그 세 가지, 여기서 이 글에서 주된 세 가지를 책에서 잘 갖다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실험? 그냥 그런 거를 잘 나타낸 것 같아요. 하진. 음, 자료 조사를 잘 한 것 같고, 그 문단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주석원. 자료조사 정말 잘한 것 같고요. 맨 처음 부분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서론인가 이쪽에서 같이는 같이 이래가지고 뭔가 좀 뭐였지? 그냥 너무 가치가 많이 나와서 저는 뭔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범적인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어디? 저 아래쪽에 첫 번째 위험 도로에서 그 아래 도로 환경사는 야생동물 위협한과 동시에 죽은 것 좀 주범적인 원인이다. 음, 주범 아니에요, 주범? 그리고 아, 제곱 킬로미터를 킬로미터 제곱이라고 했어요. 끝. 하진이도 평가했나? 하진이 할 차례지. 또 아까 하진 평가했어? 지석원하고 하진이하고 그럼 순서가 갑자기 바뀐 거야? 얘기하는 도중에? 쌤이 이렇게 보이는 순서도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석투 수고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글들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지석투도 이 책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또 아까 말했듯이 책 자료에 나오지 않은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수들, 그런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석 2에게 아쉬운 점들은 여기 보면 처음 부분에 있어서 야생동물 위협하는 것들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다. 첫 번째 위험도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글을 읽으면 알아. 근데 친절하진 않아. 친절하진 않고 여기서 야생동물이란 동물 의미한다. 다양한 가치, 우리 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하지만 위험한 거 증가했다 해서 너무 급발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지석이가 지적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미적, 휴양적, 생태적, 교육적, 그렇지. 과학적, 상업적 가치 뭐 이런. 미적 그 글씨가 이 점이 어디가 찾아야 되나? 생태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치란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서론 부분들이 야생동물이 의미한다.
근데 다양한 가치를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야생동물이 지닌 가치는 뭐뭐이다 이런 밑으로 관련 있다 해서 어떤 요 문장 표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장 표현 자체가 어색하고 가치라는 말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하지만 이렇게 뭐 중요한 야생동물들이 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은 인간의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빚어진 일들이다. 중요한 야생동물들이 현재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뭐 알아보기로 하자라고 한다던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친절한 거고 뭐 그것들을 굳이 이제 이 글 안에서 알아보자 하는 얘기를 안 써도 사실은 이제 걷잡이 증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쓸 거기 때문에 안 써도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좀 더 친절하게 써주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야생동물 위협한 건 어차피 증가했다. 그래서 뭐 대책을 쓰겠다는 건지 뭘 쓰겠다는 건지 현재 야생동물이 어떤 위협에 처하는 뭐 야생동물이 처한 상황은 많다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쓰고 도로의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로드킬의 수도 매번 늘어나고 있다. 매번, 매년. 여기서 매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야. 매년이라고 써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매번이라고 하면 도로 숫자가 도로가 늘어날 때마다 매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상승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뜻은 통하는데 보다 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뭐 참고로 그냥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21,400마리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숫자 표현 할 때 천자리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끌어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야생동물 로드킬 수가 기준이 뭐 기준이야? 한국 기준이야? 네. 우리나라 기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그 지금 이야기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다 우리나라예요, 몽땅. 이러한 로드킬이 이도는 과거 동물들이 영위했던 산이나 숲 등에 지어지는 벽과 같은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 생각하지만 이 도로는 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 문장이 이렇게 하나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로드킬이라면 사람은 동물의 잘못을 생각한다. 하지만 도로는 벽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뭐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다던가 라는 점에서 요게 이렇게가 한 문제가 연결되는 게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벽을 강제 너무를 하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로드킬인 것이다. 이러한 노루와 자동차는 야생동물 위협함과 동시에 죽음 끝으로 내모는 뭐를 야생동물을 위협함과 동시에 죽음 끝으로 내모는 주범적인 주요한 원인이다. 아니면 차라리 주범이라는 걸 쓰고 싶으면 끝으로 내모는 주범이다라고 끝내야지. 주범과 네. 중범이라고 해서 주범은 그 일을 가장 중요한 범인이 주범이야. 주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주범적이다는 말은 아까 지석이 사라졌어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 문장 표현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색한 문장 표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손을 볼 거냐 이 부분들 봐야 되고 부딪히는 사고이다. 1년에 약 800만 연세가 이 사고를 겪는 거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 기준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다. 줄 바꿔주고 여러 높이 산다. 새들의 분포되는 고도가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그렇게 점점 유리로 된 고층들이 지어오고 있는 한국.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뭐. 그러니까 정도에서 요 예자가 맞아요. 저 봤어요. 그거 정도에 잘못했어요. 많이 비판하는데 새들의 분포도는 고도가 내려갈수록 낮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고도가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그 점점 아래로 가는 갈수록 새들의 분포가 적어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렇게 점점 유리된 고층들이 지어오는 한국의 새들은 유리에 부딪히는 빈도가 정가비가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요거하고 요 얘기하고 무슨 어떻게 연결되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더 말해봐. 많이 어, 위험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데는 새들이 별로 안 사고 높은 데 새들이 많이 사는데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지니까 높은 곳에 사는 새들이 저기 한다는 거야? 부딪히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야? 네.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증가됨에 따라서. 애자가 자꾸 아이를 쓴 경우가 있었고, 사고당 수업 증가하고 있다. 아, 그러면 뭐야? 새들은 여러 높이에 산다. 그중 보통 새들이 많이 나는 높이는 약 100m에서 1000m 정도에 많이 분포한다. 라고 쓰고, 과거에는, 어? 뭐야? 우리나라에 100m에서 1000m 사이에 고층 건물이 별로 없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고층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사는 새들이 이렇게 부딪혀 죽는 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해서 어떤 이 과정을 조금 더 차근차근하게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어떤 이러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까지 제시해가면서 소중 것들은 좋은 점인데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한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만의 서식을 가지고 그곳에 살아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각자만의 서식지를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데 서식지가 뭐야? 주로 사는 사는 곳. 네. 곳이야. 그 사는 곳인데 그곳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하는 거야? 겹치는 말이야. 야생동물은 각자만의 서식지가 있다. 이러면 끝나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서식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두 번 겹치는 거야. 내가 점심에 만나서 친구랑 점심 식사를 먹었다. 그런 거야. 점심에 만나서 점심 식사를 먹었다라면 그 같은 말이 두 번 들어간 거야. 친구랑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장이었어. 아니면 친구랑 점심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지성아 이해가? 그 음, 문장 표현할 때 견말이라고 그러는데 견말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지만 인간들의 개발량이 증가하며 야생동물은 대량으로 파괴되어 버렸다. 야생동물 대표적인 서식지 살림은 어, 4,470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자, 이 훼손이라는 말도 또 이게 계속 한 번이면 오타라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지석2가 훼손에 대해서 아예 착각하고 있어. 요 훼손이 아니라 뭐? 외손, 우어이. 요걸로 써야 네, 돼. 외손. 훼손. 그 때문에 이 좋은 글인데 이런 그 사소한 오게티 때문에 이 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글일수록 우리가 더 정확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이 훼손되는데 그래야 호랑이 표범대의 동물들이 멸종 직전에 위기까지 도달했다? 이 문장이 살짝 그 뭐야 우리가 아리송해. 왜? 호랑이 동물이 멸종 직전 위기까지 도달하게 된 거가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미 호랑이가 뭐해? 멸종했죠. 사라졌잖아. 그리고 사실은 표범은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거의. 근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아직까지 돼 있어가지고 적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남한에서는 아예 그 호랑이의 흔적 자체를 살릴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호랑이가 멸종위기 동물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림훼손을 얘기하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또 그럼 여기서는 차라리 그래야 남한에서 그 호랑이가 아예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뭐 했다? 감춰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발견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사실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썼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야? 이처럼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야생동물 훼손되기를 썼어. 근데 갑자기 근데 마지막 가서 너의 이야기의 기조가 바뀌어버려. 이처럼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야생동물에 크나큰 피해를 주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 금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이런 당연한 것들을 야생동물에서 더 많은 비용을 건축물 지어하는 것이 현사에서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참으로 가슴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나는 지석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지석원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석원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나는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냐고 말할 수 없다. 이러면 내가 뭐라고 말한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면
네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쌤의 느낌은 사람도 더 많은 비용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게 마음 아프다. 이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든 거 참으로 가슴이 아픈 상황이다는데 야생동물이 좀 없어지는 게 가슴이 아프다는 건지, 야생동물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뭘 지어야 된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건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것도 자칫 잘못 읽으면 야생동물이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걸 일으키게 되면 앞에서 네가 얘기했던 논조하고는 또 전혀 뭐해? 달라지, 이야기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어떤 그런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 글의 일관성이라는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지켜져 가야 된다는 거지. 너가 야생동물 때문에 더 많은 비용 들어 건축물 지어야 되는 게 못마땅해. 그럼 사실은 야생동물 위협하는 거 이런 얘기를 네가 쓰면 안 되지 아예. 아니면 야생동물을 위협한다고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왜 희생돼야 되냐, 차라리 그럼 그 얘기를 네가 쓰던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네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글의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석도 이해가? 네. 그래서 어쨌든 지석2가 잘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뭐 글을 쓰는 것들,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 글에 있어서 그러니까 줄글로만 쭉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소제목을 끊어서 이렇게 써줌으로써 오히려 이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가독성이 더 좋은, 읽기 더 편한 그러한 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잠깐만 우리 하진아, 너는 그게 그 뭐야,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주네. 워드 워드 친 거를 긁어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 보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래야 선생님이 네 글을 이렇게 뭐야, 아까 다른 친구들 이렇게 빨간 거 하면 밑줄 쳐가면서 어느 분 어떻게 해줬다고 도와줄 수 있고, 네가 그림을 해버리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뭐야, 지도해 주기가 아무래도 살짝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줌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이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 이렇게 공유해서 보면서 선생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밑줄 긋고 고쳐주고 첨삭해주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점이기 때문에 오빠한테 좀 배워. 지석투가 좀 가르쳐줘. 그 워드가 그 복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 건가요? 요 내용을 카톡으로 카톡 그 내용 자체를 카톡으로 보내주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말고. 자, 너 근데 이거 한쪽 보냈는데 한쪽만 하나 보냈지. 네. 근데 이게 맞아? 읽어 어쨌든. 어, 네. 가치관과 부모를 잃은 야생동물을 보면 구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급하게 야생동물을 구조를 하려는 순간 구조할 때 놓칠 수 있는 주의사항을 그냥 넘겨버릴 때도 많다.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무조건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고라니는 주로 자신의 아이들을 한 장소에서만 키우지 않고 각자 다른 곳에 배치해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라니 습성을 모르고 새끼 고라니를 데려와 버리면 새끼 고라니를 엄마 고라니에게 억지로 떼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고라니뿐만이 아닌 다른 동물들도 이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야생동물을 구조 시 반드시 근처를 살필 부모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야생동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은 정작 아픈 데가 없는데 구조센터로 데려가 버리면 그 야생동물은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 먹이 등을 잃고 새 환경을 찾아 나가야만 한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새 환경에 하기 힘든 것처럼 야생동물도 전에 살았던 곳과는 더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보다 그 동물도 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야만 한다. 이처럼 동물을 구조해야 할 때 꼭 알아야만 하는 주의사항은 야생동물들에겐 정말 중요한 사항인지도 모른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공간에 친구들과 고립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참 힘든 일이다.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의 행복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투. 음, 살짝 감성적으로 잘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준이. 일단은 앞에서 기본적으로 잘 쓴 것 같은데 그 야생동물을 구조할 때 주의해야 하는 방법을 하나만 써가지고 그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좀 더 쉽게 이 실제 야생동물 만났을 때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해줘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석원. 음, 일단은 준이처럼 내용이 좀 부족했고, 음, 그래도 그 하나의 그걸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하진아. 준이의 그 평가에 대해서 너 할 얘기 있잖아. 네? 준이의 평가에 대해서 네가 할 얘기 있잖아. 아, 준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너 할 얘기 없어? 있잖아. 네. 없어? 다 준이 말 다 인정해? 그건 아닌데 어? 제가 한 글을 너무 오래 못 써서 그 제가 글을 계속 소재를 바꿔 쓰는 건 잘하는데 한 소재를 계속 길게 쓰는 걸 잘 못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준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너가 그 할 말 없어? 억울하지 않아? 하진아? 억울하고 선생님 숙제를 페인트를 읽는 걸로 착각해서 오늘 급하게 쓰느라 분량이 좀 부족했어요. 아니 안 억울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준이 말에 대해서 억울한 거 없다는 얘기지? 준이 말 다 인정한다는 얘기지? 아닌데 어, 뭐야 왜? 자 음, 선생님 내가 하진이라면 선생님이 준이 말에 대해서 억울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하진이가 여기서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2개 했어요. 그래, 2개 했는데 준이는 하나 했다고. 그러니 네가 나 2개 했는데 얼마나 억울해. 어? 넌 2개 썼는데. 그래서 여기 네, 하나 쓰고. 이거 왜 이래? 아, 2개 했었나?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주석 달기 그리기 여기서 안 지금 보여요, 보면 잘. 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그 아이들을 그 뭐야 야생동물 무조건 구조하지 말자. 고라니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태 확인하자. 상태 확인하자. 그래서 2가지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준이가 1개 썼다고 그러면 하진이가 난 억울할 줄 알았지. 근데 하진이가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인정하나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진이 글의 장점은 짜임이 튼튼하게 쓴 거야. 짧은 글인데 있을 건 다 있는 거야. 지금 하진이 글을 보면 아, 여기 첫 번째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처음 시작이야. 여기까지가 가운데야. 여기 끝에가 마치는 말이야. 그래서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부분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야생 동물을 구조할 때 주의할 점이 갖고 이게 주제가 누구랑 같은 거야? 아까 앞에 쓴 사람들 중에 이석이. 지석원하고 같은 건가? 그래서 야생동물 구조할 때 주의할 점을 썼는데 아니 지석 2하고 같은 점이야. 응? 지석2하고 아예 난, 지석2는 저기였잖아. 위협하는 것들이었잖아. 아 어, 맞다 맞다 또 맞다. 원하고 같은 뭐야, 건데, 근데 내가. 이제, 하진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조할 때 주의할 점이 사실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지석 원은 그 점에서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충분히 활용해서 쓴 데 비해서 하진이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활용한 점, 그 점들이 아쉬워서 그 점 이제 충분히 쓰면 돼요. 그래서 하진이가 지금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결국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을 더 충분히 가지고 자료수사를 더 충분히 해서 그 내용들을 배치하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처음 부분 썼긴 썼는데 가운데 부분과 너무 갑자기 또 훅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연결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준이 입장에서 이제 뭐 이게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를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도 조금 더 친절하게 글을 써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 끝에 가서 인상 깊은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좋고 다만 이제 하진이가 늘 보면 겸손해. 겸손한데 나쁘게 말하면 비겁해. 겸손과 비겁의 차이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사랑일지도 모른다. 아닐까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비굴해 보인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게 자칫 잘못하면 겁먹은 것처럼 비굴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글이 좀 이렇게 힘있게 글이 진행되는 그런 스타일의 글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글도 좀 달라져. 어떤 사람들 글을 보면 아주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그런 사람 쓰는 사람 있는 거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내지르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그에 따라 그 성격이 드러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하진이가 어쨌든 글을 좀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좀 강한 편이어서 하진이 스스로가 글을 쓸 때 굳이 이럴 필요 없다 내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써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글을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글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쌤이 이게 말을 어떻게 끝내냐에 따라 다르잖아, 느낌이. 지금 쌤 말 이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문장의 그 어조를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글의 힘이라는 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그 하진이 글을 쌤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하진이가 평소에 그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오면 하진이가 좋게 말하면 겸손하게 나쁘게 말하면 자신 없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진이가 거울 보면서 막 그러잖아. 예뻐 막 이러잖아. 정말 이뻐 막 이러면서 괜히 남들 앞에서는 제 예쁘긴 뭐가 제가 예뻐요. 저 부끄러워요. 막 근데 이러지 말고 거울 보고 공주병. 그냥 그래 나 예뻐 어쩔래.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석이 공주병이에요. 막 이러잖아. 나의 아름다운 막 이러잖아. 저걸 본받으라고 오빠를. 자, 키읔. 지석은 표정이 아주 욕 나올 것 같아.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하진아 뭐였다고? 페인트였다고? 네. 네. 다음 주에 글은 페인트인데 제목이 왜 페인트인지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페인트라는 소설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숙제하느라 고생 많았고 요즘에 장마철이고 덥고 후텁지근하대. 후덥지근해 후텁지근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또 더위 이겨내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이요.